사회적 타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어요.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이거 바로 뭐냐? 103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 선량한 풍속 이렇게. 기타 사회 질서요.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죠? 위반이 되면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선량한 풍속이란 말이 뭐죠? 참 어려운 말이죠. 좋은 말이죠. 사회 질서가 뭐예요? 질서죠. 알겠죠? 참 어려운 말이란 말이지. 이것을 가지고 저게 뭐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103조가 뭐예요? 그랬더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응? 같은 말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논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A가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인데요, 그럼 돈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경매를 하려고 그래요. 경매를 뭐라 한다? 이것을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매요. 그런데요, 이 갑이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말한다? 경매를 면탈한다.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하고요, 을하고 짜고요, 짜고 이렇게 거짓말로요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죠. 돈 갚지 않으면 경매를 당해서라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둘이 짜가지고 이 을한테요 등기를 빼 돌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딱 이거 딱 들으니까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죠. 이걸 타당하다고 얘기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회적 타당성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이거 잘못됐잖아요. 봐봐요. 투기의 목적이요, 투기를 할 목적으로요 세입자 입주권이요,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를 산 거예요. 투기하려고. 투기 15개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보더라도.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요 다운계약서를 써요.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사회적 타당성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가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상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법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법적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역시 여러분 드럼 친구 기타 하세요. 기타. 드럼 친구 기타 알아? 기타 등등 이런 말 들어봤죠? 기타 등등 들어보셨죠? 기타 등등. 자요, 선량한 풍속이 A고요 사회 질서가 B예요. 그러면 A, 기타, B죠. A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B가 더 넓은 개념? 국어 문법으로 봤을 때 국어 문법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호랑이, 기타, 육식동물 이 말이죠.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죠. 육식동물은 호랑이만 있어요? 또 누가 있나 보네. 누가 있죠? 사자, 표범도 있고 치타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사자하고 호랑이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을 앞에다가 사자, 호랑이, 기타, 육식동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 선량한 풍속이 넓은 개념이에요, 사회 질서가 넓은 개념이에요? 사회 질서가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랑이, 사자도 육식동물이죠.
그러니까 육식동물 기타, 아니 호랑이 기타 육식동물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육식동물이죠. 이해되셨죠?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다? 사회 질서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라고 나오냐?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말이 나와. 그 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법을 국어 문법처럼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은 법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선량한 풍속을 뭐라 한다? 그것을 뭐죠? 도덕, 윤리 도덕의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윤리 도덕에는 뭐가 있어요? 첩이란 말이 있어, 첩. 그 다음에 사회 질서는 국가 질서를 얘기하죠. 공공의 질서를 얘기하죠. 공공의 질서. 그것을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이익. 그럼 봐봐요, 여기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적게 내보려고, 돈을 한번 또 벌어보려고. 공공의 이익이에요? 개인의 이익이에요? 개인의 이익이죠. 이것을 말한다? 사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이니까 이것은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면 여기서요, 이런 것을 배워. 강행법규 위반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했었는데, 강행법규 위반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봐봐. 계약이 무효이면 돌려줘야죠, 받은 거. 둘이 계약했는데 받은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돌려줘야죠, 무효니까. 그런데 이 강행법규 위반이 무효인데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있고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관련이 없는 거.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103조하고 관계가 있어서 무효인 것이 있고 103조와 관계가 없이 무효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요, 103조와 관련이 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있고요. 여기는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요. 그럼 급여가 아니니까 여기는 뭐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하고 내가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무효면은 원래는 반환을 청구해야죠. 계약이 무효니까. 그런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103조와 관계된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어. 우리가 계약이 무효이면 줬던 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여기에 103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첩을 두죠. 첩을 두죠. 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라냐? 너 내 첩이 되라 이렇게 해요. 그것을 첩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첩을 두는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적법이다. 왜요? 법에요, 첩을 두지 말란 말이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 죄송해요. 첩을 두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첩을 둬도 돼요. 적법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 어떻게 따지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따지죠? 그런데요, 첩을 두면은 적법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서 무효가 돼. 왜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는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죠. 그래서 문명국가에서는 한 여자가 여러의 남자를,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둘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란 말이죠. 사회적 가치란 말이죠, 그게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문명국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보면 일부 다처제, 또 어디 보니까요, 모계 사회가 존재하더라고요. 모계요.
여자가 남자를요 2명도 둘 수도 있고요. 여자들이 밖에 가서 일하고 남자들은 또 집에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모계사이니까. 알죠? 그런데요 참 좋더라고. 남자들은 그냥 다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일은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거, 무거운 거 짐 옮길 때 이때만 하고요. 여자들이 다 돈 벌어 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나갔거든요. 모계사예요. 그런 사이는 참 남자들이 선택받은 남자들이 또 거기서 또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첩을 두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 첩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 윤리 도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두죠. 첩을 두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103조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103조와 관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 그러면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봐봐요. 우리나라는요. 이런 혹시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세트 메뉴 봤어요? 세트 메뉴? 버거하고 감자칩 주고 또 콜라 주고 세트 메뉴 있죠? 항상 103조는요. 세트 메뉴예요. 항상 세트 메뉴야. 103조는 뭐하고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항상 세트 메뉴예요. 이 불법 원인 급여는 뭐를 못해요? 반환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요. 불법이란 말이 뭐냐? 앞으로 이제 우리 민법총칙에서 불법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 103조의 위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죠? 원인? 우리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갑과 을의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그러니까 첩계약을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불법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갑이 을한테요 아파트를 증여를 해줘. 증여. 아파트를 공짜로 주면서 너 내 첩이 되라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한다? 급여라고 얘기해. 이러면 꼭 아파트만 주느냐? 그건 아니죠. 차를 사주는 거, 차만 사주는 거 아니죠. 노트 사주는 거 다 급여죠. 알겠죠? 이렇게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구 거가 돼요? 을 것이 되는 거예요. 을, 첩 것이 되는 거예요. 됐죠? 첩 소유가 돼. 왜요?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집 준 거 돌려달라는 말 못한다고. 갑이 을한테.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말을 못한다고. 화살표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져오는 걸 못 가져온다. 알겠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청구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03조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술이 만취해서 계약을 하죠. 만취해서. 술이 만취해서 계약을 하면 무효죠. 그럼 돌려받아? 돌려 못 받아? 돌려받는다니까. 무효는 돌려받는다니까. 그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을 때 반환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것은 이 무효는 무효인데 이놈의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돼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환 청구를 못 해요. 사회 질서에 뭐가 하나 있냐? 공공이익에 뭐가 있냐? 도박자금이요. 도박자금. 도박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 도박자금을 빌려줬어요. 그럼 도박자금은 사회 질서에 위반돼가지고 무효가 돼요.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반환을 못 받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요,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잖아요. 공무원한테 일을 청탁을 하면서 뇌물 주는 거 있죠? 뇌물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103조의 위반이에요. 반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뇌물 주면 돌려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일이 처리 안 됐는데 돈 달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안 주죠? 안 주니까 이러면 어떡하죠? 가서 그냥 고소하고 찔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어때요? 공무원은 그럼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뇌물 받은 거에 의해서 뇌물죄로 구속이 되고, 그것을 뇌물 받은 것은 부당하게 생성된 돈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가 또 어떻게 한다? 몰수를 또 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한번 주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왜 배우는지 알아야죠. 103조를 배우는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무효 103조를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된 경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의 한계,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103조란 말이죠. 그리고 103조를 뭐라고 하는데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불법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뭐죠? 불법 조건은 103조에 위반되는 조건이죠. 그럼 103조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불법 조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동기가 뭐죠? 동기. 배꼽. 몰라? 배꼽? 동기는 이유, 원인. 알겠죠? 자, 우리가 칼을 칼을 산단 말이죠. 칼을 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배추 어떻게 잡을 거야? 배추 어떻게 썰 거야? 뭐가 있어야 돼? 칼이 있어야죠. 그래서 배추를 잡기 위해서 칼을 샀어. 그러면 그건 적법이야.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좀 묻어야 되겠어. 알겠어? 남편을 잡기 위해서 칼을 샀어.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걸 동기, 칼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된 거죠.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봐봐요. 내가요, 칼집에 가가지고요, 칼 하나 주세요. 어떤 칼을 드릴까요? 예, 배추 같은 거 좀 썰게요. 또는 뭐 햇감을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네, 이렇게 잘 갈아주세요. 잘 갈아줬어. 그래서 팔았는데 그 칼 들고 집에 오는 과정에서 누군가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칼을요, 햇감용 칼을요, 꺼내서 사람을 살해했어. 칼 판 사람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어. 칼 주세요. 무슨 칼로 드릴까요? 아주 좀 이렇게 좋은 칼로 이렇게 잘 썰리는 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혹시 어디에 하시는지 특별한 용도가 있으세요? 남편을 없애려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완전히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칼을 파는데 남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죠. 그럼 그 사람은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이해되셨죠, 지금? 그럼 우리가 무조건 처벌받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사회적 타당성이 기준이 돼서 똑같이 무효일지라도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이 103조와 관련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은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경우는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봐봐. 갑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친구하고 짜가지고 거짓말로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어. 그럼 이 등기는 무효란 말이죠? 무효? 그러니까 이것은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아니니까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 앞으로 해놓은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등기가 다시 누구한테 온다? 갑 앞으로 오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것의 한계를 정하는 것, 이것을 103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3조를 암기해야 돼. 103조의 제목을 뭐라고 한다? 사회적 타당성. 103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다시 뭐라고 한다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사회 질서.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이게. 남은 다른 것도 많아. 다른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가 나올 때 한번 정리하면 돼. 지금은 우리가 구조를 보니까 이 정도.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래요? 그 다음 장은 이중매매 놔두고 한 장 더 넘겨. 20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번 보셔요. 자, 이제 103조, 104조는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와. 알겠죠? 무조건 나오니까. 자, 지금 103조 우리 한번 봤죠? 자, 이제 다 지웠어. 다시. 103조의 제목이 뭐라고? 사회적 타당성. 103조는 뭐라고? 무엇을 103조라고 그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두 마디로 뭐라고 한다? 불법이다. 불법. 알죠? 그래서 103조에 위반되면은 항상 몇 조하고 연결된다? 746조. 무서 불법 원인 급여. 다시 746조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104조. 이것도 암기해. 104조 불공정한. 잘 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어제 배웠어.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엇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를. 아까 우리 법률행위, 법률규정은 법률요건.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얘도 말로 한 경우를 얘기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경매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매의 경우는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됐죠? 지금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자, 두 번째,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1억 원짜리 집이 있어. 여기 을하고요 2천만 원에 계약을 해. 2천만 원에. 그러면 1억하고 2천원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갑이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을한테 팔고요 을 앞으로요 등기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 건물이요, 갑의 건물을요 을하고요 갑이 2천만 원을 받고요 2천만 원. 그래서 을 앞으로요 등기를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얼마짜리죠? 1억짜리인데요. 그러면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죠? 5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말하고요, 주관적 요건, 여기요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요 객관적으로 하죠. 쓰기 편하게요. 여기를 주관적으로 하고, 주관적 객관적이요.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급부와 또 말 나오죠? 급부와 반대급부요, 현저한 불규정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기준이라는 걸 삼아야 되잖아요. 봐봐. 여기가 급부고 여기는 반대급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죠? 항상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물건을 기준으로. 우리 지금 물건 가지고 지금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이 기준이에요. 물건. 그 물건을 뭐란다?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건을. 그럼 반대급부는 뭐예요? 돈이죠. 대금. 등기해 주니까 반대로 뭘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뭐란다?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반대급부는 뭐다? 대금. 급부는 뭐다? 물건, 토지, 건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갑이요, 갑일한테 물건을 줬죠. 얼마짜리를? 1억짜리를. 얼마 받았어? 차이가 몇 배가 나? 몇 배가 나? 5배가 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현저하다는 것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면 현저하다고 그래. 그건 지금 몇 배 차이가 났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현저하게 불균형하죠. 그걸 불공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깡패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억압해가지고 강박을 해가지고 1억짜리 물건을 2천만 원에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불공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주관적으로는 뭐가 있다? 공박,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 이렇게. 공박, 경솔, 무경험 이렇게. 알겠죠? 공박, 경솔, 무경험. 이런 공박이라는 건 뭐죠? 공박은 보통 경제적이죠. 돈이 부족한, 돈이 없어가지고 하는 거 공박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서울역에서 노숙하신 분들은요 다 경제적으로 공박이죠. 그렇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조국 있죠? 조국은 공박할까 안 할까? 안 해.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래서 정신적 공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정신적 공박이다 이렇게. 경제적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공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국 씨는요 아주 정신적으로 뭐한다? 공박하겠죠. 아시겠죠? 박근혜 대통령 공박할까 안 할까? 박근혜. 공박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지금 병원에 퇴원했어요? 아직 안 했죠? 무슨 수술한다 해가지고 지금 특실에 있잖아요.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살만 나죠. 알겠죠? 좀 이따 이제 다시 이제 또 들어가면 또 공부하겠죠. 알겠죠? 지금은 여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경솔이란 게 뭐냐? 경솔.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요. 옛날에요. 국민대학교 있는데 그 위에 있잖아요. 그 길, 국민대학교 그쪽이요.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도로를 놓기 위해서요. 땅을 수용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평당 2,100원이요. 엄청나죠? 2,100원. 그런데요, 서울시 공무원이 2,100원에 하기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는데요. 서울시 공무원이 21,000원으로 잘못 쓴 거예요. 평당 21,000원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적어도 2,100원하고 21,000원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잘못 쓴 거잖아요. 판례가 그것을 경솔하다고 얘기했어. 무슨 일 알겠죠? 경솔하다 이렇게. 됐죠? 이런 보면 가끔 보면 이제 학원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약간 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전국 모의고사 본다고 열심히 모의고사 보고 있는데 혼자 여보세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죠. 알겠죠? 왜 짜장면 한 그릇이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하는 행동이 좀 경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 무경험이죠? 경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험이 없다. 여러분 혹시 여기 집 사고 팔고 자기가 직접 집 사고 팔고 해본 사람 있어요?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해보지 않는 사람. 자기가 직접 집을 사고 팔고 해보지 않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항상 가면 나는 경험이 없네 이러겠네 그러면? 알겠죠? 그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이지 특정 거래 영역,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거래라는 것은 전문가, 부동산의 전문가만 거래할 수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아무것도 거래 일반이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사지 않았죠. 나도 돈 벌면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잖아요. 옆에서 계약하는 거 다 보고 다 듣고 한 게 있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 경험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학원 같은 데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할 때 보면 막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것이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게끔 얘기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경험이 있냐 없냐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전문가 집단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서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것은 무경험이고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면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특정 거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이 있고 없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봐봐요. 여러분 핸드폰 다 사고 팔고 하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나오는 게 최신형이 뭐죠? 최신형이 노트 10이에요? 노트 10? 그럼 최신형 노트 10 나는 노트 10이 뭔지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노트 10이 말만 들었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노트 10 주세요 하고 산다 안 산다? 사죠. 아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가져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게 허다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도 나는 뭐라고 한다? 나는 노트 10이야. 이렇게요. 알겠죠? 좀 있으면요. 11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것을 경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을 알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통리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돼. 자요. 자, 이걸 좀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죄가 있을 때 사건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간통죄가 있었을 때 옛날에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구속을 당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자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요, 모 지방이에요. 모 광역시에요. 광역시의 약사협회 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A라는 사람의 여자하고요, 남편, 와이프하고요, 둘이 강간을 한 거죠. 아니지, 간통을 한 거죠. 강간이 아니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집 남편이 이제 그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났죠. 왜요? 자기는 그래도 약사협회 회장인데, 이거 소문나면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요? 지금 주관적으로 엄청나게 공박하죠, 공박. 그렇잖아요? 그때는 또 고소를 하면은 또 구속돼야 되니까 정신적, 그 다음에 또 그걸 알게 되면 무슨 창피해요? 명예적. 그럼 공박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간통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재판을 가가지고 끝까지 재판으로 가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이라든가 위자료 같은 것이 보면 150만 원, 200만 원 이랬단 말이죠. 최근에도 다 그랬었어요. 법이 있기 전까지. 내가 끝까지 다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기분 나쁜 거고 아내가 기분 나쁜 거지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피해는 뭐가 피해예요? 왼쪽 눈을 때려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드는 게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피해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통죄는 범죄 피해자가 없는 범죄예요. 알겠죠? 그런데 가족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쫄아가지고요. 혹시 고소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 근데요. 일단 알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닷물로 빠뜨릴 것인가, 묻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소할 것인가, 돈만 받고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짜가지고.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연락했겠죠. 지금 나 곧 죽을 것 같다. 알죠? 말이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알았어. 야밤에 있잖아요. 야밤에. 혹시 그럼 낮은 포복 알아요? 군대에서 낮은 포복.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요. 지도서에 모르게 낮은 포복을 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1억 7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1억 7천만 원. 내가 1억 7천의 약속어음을 공증을 해줄 테니까 합의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그 다음에 약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일반 약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것저것 말을 들어보니까요. 한 2, 300이면 되는 거를요. 얼마 줬어요? 1억 7천이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준 거죠. 그때 자기는 어떤 상태였어요? 궁박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돈을 받아간 A한테 내가 그때 당시 궁박했다. 내가 준 돈 300만 원 빼고 다 돌려달라. 소송을 지겠단 말이죠. 알겠죠? 판례가 뭐라 그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이걸 뭐냐면 이렇게 궁박, 경솔, 무경험 하다가 해서 무조건 그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3배, 4배가 있고 너가 궁박했다 해서 불공정히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A가 상대방이 그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그걸 이용했어야 돼. 그래서 뭐라 한다? 너 약사협회 회장이라며 너 내가 고소해가지고 너 사회적으로 망신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너 1억 7천 가져와. 이렇게 해서 돈을 가져갔으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스스로 기어갔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그걸 이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불공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이용하려는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의사.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부와 반대국부 간의 현장 불균형이 있고 궁박, 경솔, 무경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궁박, 경솔, 무경험 어떤 사람이요. 궁박도 하고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요. 경솔까지 해. 3종 세트를 다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몇 개만 있어도 하나만. 이게 또 아주 중요해.
하나만 있어도.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럼 지금까지. 자, 정리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정리를 잠깐 한번 해요. 자, 목적이 뭐가 됐죠? 확정됐죠? 확정.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다?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두 번째요. 목적은 뭐가 있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은 뭘 가지고 따진다? 사회통념. 사회통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가능과 불능으로 나눈다. 가능과 불능. 알겠죠? 그럼 이 불능은 뭐다? 이 불능은 성립시기. 성립시기에 대해서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하고 나눈다.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원시적 불능은 무슨 얘기다? 신뢰. 후발적은 무슨 얘기다? 이행이익이다. 원시적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이미멸실. 후발적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체결 후. 이렇게 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 후발적. 적법성은요? 적법성은 강행 규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법의 규정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눈다?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효력 규정이든 단속 규정이든 법을 위반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 그런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단속 규정은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같은 것이 있고, 효력 규정에는요, 변호사 아닌 자가, 다른 말로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3조에 위반된다. 103조에 위반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불법 원인 급여. 그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103조는 103조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103조에 위반되면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103조에 위반되지 않으면 무효인 경우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불법 원인 급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다.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서 선량한 풍속이 넓은 개념이에요. 사회 질서가 넓은 개념이에요. 사회 질서. 그런데 우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질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위반을 사회적 타당성으로 본다고 해서 무조건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의 입장에서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선량한 풍속은 뭐라고 한다? 윤리 도덕의 문제이고, 첩계야. 사회 질서는 공공의 이익의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 사익에 해당하는 것은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 집행. 알죠? 이런 것들은 103조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러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 급부는 항상 뭐라고? 급부는 집, 물건. 반대급부는 뭐라고? 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된다. 공박, 경솔, 무경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무슨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스로 기어갔다. 불공정이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이용하려는 의사. 그것을 무슨 의사라고 한다? 폭리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된다. 공박은 경제적 공박만 의미한다. OX, X.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 무경험.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에요. 거래 일반이에요. 거래 일반.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104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다 봤냐면 목적에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여기까지를 이제 다 봤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잠깐 쉬었다 뭘 볼 것이냐? 의사표시. 이것을 볼 거라면 이것을 의사표시.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의사표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